위안부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민족의 뼈아픈 역사입니다. 헌데 조선인과 중국인 정도로만 알고 있던 위안부가 사실은 유럽인도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전쟁이 끝난 뒤에도 유럽 여성들의 소극적인 행동으로 인해 본인의 피해 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다가 1992년이 되어 얀루프 오헤른이라는 여성이 최초로 본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유럽인으로서는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고백한 것이었고, 이 내용은 1994년 영화로도 제작되는데요. 그렇다면 유럽인 최초로 위안부 피해자임을 고백한 얀루프 오헤르는 어쩌다 이런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얀루프 오헤르는 1923년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300년간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고, 그녀는 네덜란드에서 넘어온 이민자 4세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에는 요리사, 가정부, 운전사 등 5명의 인도네시아 일꾼이 있었고,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부모님 밑에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하네요. 그렇게 자바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자바의 프란체스코 사범대학에 진학하여 대학 생활을 하던 중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940년에는 네덜란드가 독일에 점령당하자 본인과 가족들은 네덜란드 본토가 아닌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41년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곧이어 필리핀이, 이후에는 싱가포르까지 함락당하자 더 이상 자바도 안전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1942년 일본은 인도네시아를 침공하였고, 인도네시아의 식민국가였던 네덜란드는 일본에 항복하게 됩니다. 한편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오헤른과 그녀의 가족들은 일본의 명령으로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오헤르는 여성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의 생활은 처참했습니다. 수용소는 온통 쓰레기 천지에 이가 득실거리고 밤에는 쥐들이 돌아다니며 심지어 발가락을 물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눈앞에서 날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 가장 끔찍했었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과 위생, 그리고 부족한 물과 음식은 많은 사람들을 아프고 죽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일본군이 17세 이상 미혼 여성을 한 줄로 세우더니 마치 상품을 보듯 여성들을 위아래로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이상함을 느낀 수용소 여성들이 포로 수용소장에게 항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헤른을 포함하여 약 10여 명의 여성이 선발되어 트럭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수용소에 있던 가족과 헤어지게 됩니다. 수용소 생활 2년 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를 실은 트럭은 자바의 수도인 스마랑이라는 곳으로 향하였고, 일본군이 칠해정이라고 부르던 건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상하셨듯이 그곳은 일본군을 위한 매운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함께 끌려온 여성들과 함께 강하게 반대하고 제네바 조약 위반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본은 강제로 계약서에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일은 벌어지고 맙니다. 칠해정이 문을 열자 그녀들은 불려나가지 않기 위해 서로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4명 정도가 불려나가고 여기저기서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오헤르는 서둘러 식탁 밑으로 숨었지만 대머리에 덩치 큰 일본군 장교를 첫 손님으로 맞이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첫 강간을 당했을 때 목욕탕에서 씻고 또 씻었다고 합니다. 모든 더러움과 수치심, 상처들을 씻어버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 강간을 당하던 그날 밤 그녀는 하루 만에 수많은 일본군을 상대했었다고 합니다. 칠해정으로 끌려온 대부분의 여성들은 매우 어렸고 성경험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군들은 그런 점을 오히려 더 좋아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칠해정은 밤마다 문을 열었고 일본군은 전광판에 있는 그녀들의 사진을 보면서 잠자리 대상을 골랐다고 합니다. 칠해정은 일본군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러한 현실에서 오헤르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밤마다 강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집안 곳곳마다 숨을 곳을 찾았지만 모두 일본군에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오헤르는 심지어 일본군에게 흉측하게 보이기 위해
스스로 두피가 보이게 머리를 자른 적도 있는데 이 변태 같은 일본군들은 그런 점을 오히려 더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칠해정에 의사가 방문하였는데 의사라면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고 지금 처한 상황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 오에르는 의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그렇게 그녀는 의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설명합니다. 나의 뜻과 상관없이 여기에 끌려온 것이며 강제로 수용소에서 징발되었다고 이야기하며 이 추악한 범죄 행위를 상부에 보고해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가만히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채 유심히 그녀를 쳐다보면서 그녀가 하는 이야기를 전부 다 듣고 나서는 불쑥 일어나 그녀를 강간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그 일본인 의사는 칠해정에 정기검진으로 방문할 때마다 오에른을 강간합니다. 문이 달려있지 않던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매번 강간당했던 오헤르는 일본군 군인들이 서로 키득거리며 구경하던 모습이 아직도 치욕스러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일본군을 상대하던 그녀는 어느 날 짐을 싸라는 일본군의 명령으로 영문도 모른 채 짐을 싸 다른 곳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유를 말해주지 않은 일본군 때문에 다른 매운굴로 끌려가는 줄 알았지만 정말 다행히도 도착한 곳은 포로 수용소였다고 합니다. 포로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한 일본인이 그동안 당한 일을 절대 입 밖으로 발설하지 말아야 하고 발설했다가는 가족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침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인의 강요로 시작된 침묵은 50년 동안 이어지게 되죠. 이후 오헤르는 포로 수용소에서 헤어졌던 가족들과 재회하게 되고 수용소 생활을 하던 중 일본군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포로 수용소에서 해방된 그녀는 이후에도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얀 루프 오헤른의 위안부 시절 이야기에 대하여 소개해드렸는데요. 해당 내용은 그녀가 작성한 나는 일본군 성노예였다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요. 영상의 내용은 일부분일 뿐이고 더더욱 끔찍한 이야기에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보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일본군의 만행,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고충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신다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본군은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 놓고 지금까지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에 의한 여성들의 자발적 행위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죠.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사라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